마치다에 있는 원룸에서 창밖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흐린 하늘이네요. 이런 날씨가 계속되면 주말에 세탁물을 널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이름은 하야시 사야카, 32의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도쿄라고는 하지만 서쪽으로 한참 떨어진 마치다에 살고 있죠. 도심에서 멀다고 해도 집세가 저렴해서 혼자 살기에는 괜찮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일본은 불경기였어요. 셀러리맨이었던 아버지는 제가 중학생일 때 회사 구조조정으로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가족은 절약하는 생활에 익숙해졌죠. 월급은 거의 오르지 않고 올라도 세금과 사회보장료가 더 빨리 오르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절약의 달인이 되었어요. 오늘도 퇴근길에 슈퍼에 들러 할인 스티커가 붙은 도시락을 샀습니다. 안쪽 선반에는 정가로 판매되는 도시락이 가득했지만 저는 망설임 없이 할인 코너로 향했어요. 폐점 2시간 전부터 붙는 빨간 스티커, 이런 작은 차이가 한 달 식비에서는 큰 차이를 만듭니다. 집에 돌아와 샤워를 하고 도시락을 데우면서 휴대폰을 확인했죠. 대학 동창인 미카의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주말에 도쿄에서 만나자고 하네요. 간만에 도쿄 나들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밖에서 식사하는 것은 사치지만 가끔은 그런 사치도 필요하니까요. 식탁에 앉아 도시락을 먹으며 넷플릭스를 켰습니다. 요즘은 드라마를 보는 것이 제 소소한 행복입니다. 특히 편의점에서 산 신상 디저트와 함께라면 더할 나위 없죠. 오늘은 어떤 드라마를 볼까 고민하다가 추천 목록에서 낯선 제목의 한국 드라마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동백꽃 필 무렵이라는 제목이네요. 호기심에 첫 화를 켰습니다. 1시간 후 저는 완전히 드라마에 빠져들었어요. 시골 마을의 소박한 이야기와 주인공의 감정선이 너무 매력적이었습니다. 한국 드라마는 화려한 재벌 이야기나 자극적인 내용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따뜻한 이야기도 있다니 놀라웠어요.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3화를 연속으로 보았습니다. 주말이 되어 오랜만에 도쿄 시내로 나갔습니다. 시부야역에서 내려 사람들 틈에 섞여 걸으니 활기찬 에너지가 느껴졌어요. 카페에 앉아 미카를 기다리는데 창밖으로 보이는 거리의 모습이 어쩐지 낯설게 다가왔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번화가가 당연하게 느껴졌는데 요즘은 제 일상과는 거리가 멀어진 듯 했어요. 미카가 활짝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알던 친구라 어색함 없이 반갑게 인사를 나눴어요. 미카는 최근 한국 여행에서 돌아왔다며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서울의 감각적인 카페들, 세련된 가게들, 그리고 맛있어 보이는 음식 사진들이 줄지어 나왔어요. 미카는 한국이 정말 좋았다고 말했습니다. 벌써 3번째 방문이라고 하네요. 처음에는 K-팝 콘서트 때문에 갔다가 이제는 현지 분위기를 느끼러 간다고 했어요. 특히 홍대와 성수동 같은 지역의 독특한 분위기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 드라마도 많이 본다면서 제게도 몇 가지 추천해 주었죠. 미카의 말을 들으며 지난주부터 본 동백꽃 필 무렵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미카는 반색하며 그 드라마의 주연 배우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미생이라는 또 다른 한국 드라마와 원작 웹툰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카페를 나와 우리는 서점에 들렀어요. 미카가 한국 관련 코너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한국어 학습서부터 한국 문화 관련 책까지 꽤 많은 책이 진열되어 있었어요. 미카는 간단한 한국어 책을 골라 저에게 주었습니다. 한국에 관심이 생기면 이 책으로 시작해보라고 했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전철 안에서 미카가 추천한 한국 밴드 데이식스의 음악을 들어보았습니다. 서정적인 멜로디와 감성적인 가사가 마음에 와닿았어요. 창밖으로 흐르는 도시의 불빛들이 음악과 어우러져 묘한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는 미생을 보기 시작했어요.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드라마에 빠져들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알게 모르게 한국 문화의 세계로 발을 들이고 있었어요. 한 달이 흐르고 저의 일상은 조금씩 변화했습니다.
넷플릭스 계정의 추천 목록은 온통 한국 콘텐츠로 가득 찼어요. 미생을 다 본 후에는 원작 웹툰까지 찾아 읽었습니다. 회사와 가정 사이에서 고군분투하는 직장인들의 이야기가 너무 현실적이어서 깊이 공감했어요. 유튜브에서는 한국 관련 영상을 자주 보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악동 뮤지션이라는 남매 듀오의 공연 영상을 보고 그들의 음악에 완전히 매료되었어요. 맑고 청아한 목소리와 감성적인 노래가 마음을 울렸습니다. 데이식스의 음악도 꾸준히 들으며 한국어 가사의 의미를 찾아보기도 했죠. 회사에서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먹으며 한국어 공부 앱을 켰습니다. 기본적인 인사말부터 배우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맛있어요. 같은 간단한 표현들이었죠. 동료인 요시다가 제 휴대폰 화면을 보고 한국에 관심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얼굴이 붉어지며 그저 한국 드라마를 보다가 호기심이 생겼다고 대답했어요. 주말에는 요코하마의 중고 책방에 가서 한국 관련 책을 찾아보았습니다. 여행 가이드북과 요리책, 그리고 한국어 학습서를 구매했어요. 북오프에서는 중고 가격으로 책을 살 수 있어서 경제적이었습니다. 옆에 있는 세컨드 스트리트에 들러 옷도 구경했는데 한국 스타일을 참고한 듯한 디자인들이 눈에 띄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슈퍼마켓에서 라면 코너에 있는 한국 라면을 발견했습니다. 평소에는 식비 절약을 위해 세일 상품만 골랐지만 이번에는 호기심에 조금 비싼 한국 라면을 한 개 샀어요. 그날 저녁 처음 맛보는 한국 라면의 매콤한 맛과 쫄깃한 면발에 놀랐습니다. 한국 드라마에서 보던 그 라면이 이런 맛이구나 싶었어요. 메르카리 앱을 열어 더 이상 입지 않는 옷들을 판매 목록에 올렸습니다. 요즘 쌀값을 비롯한 식료품 가격이 너무 올라서 조금이라도 수입이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았어요. 뉴스에서는 연일 물가 상승과 경제 불안에 대해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마트에서 산 할인 도시락을 먹으며 스마트폰으로 서울 여행 정보를 검색했어요. 아직 해외여행을 갈 생각은 없었지만 그저 보는 것만으로도 설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회사에서 돌아오는 길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또다시 쌀값 폭등 소식이 나오고 있었어요. 5kg에 4만 원이 넘는다니 믿기지 않는 가격이었습니다. 슈퍼마켓에 들러보니 정말 쌀 가격이 많이 올라 있었어요. 할인 코너를 둘러보며 오늘 저녁거리를 고민했습니다. 그때 메시지 알림이 울렸어요. 미카였습니다. 다음 주말에 다시 만나자는 제안이었죠. 그리고 한국에서 공수해온 화장품을 나눠주고 싶다고 했어요. 미카의 메시지에 답하며 약속을 잡았습니다. 다시 도쿄로 나가야 한다는 생각에 조금 부담스러웠지만 한국 이야기를 더 들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컸어요. 집에 돌아와 저녁을 준비하면서 한국 음악을 틀었습니다. 이제는 데이식스와 악동 뮤지션의 노래가 제게 위안이 되어 주었어요. 도시락을 데우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원룸이지만 제 공간이 있다는 것에 감사함을 느꼈어요. 불경기가 계속되는 일본에서 자취방이라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말 시부야에서 미카를 만났어요. 미카는 한국에서 사온 화장품 몇 가지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예쁜 패키지에 마스크팩과 핸드크림이었어요. 한국 제품이 품질은 좋은데 가격이 합리적이라며 추천했습니다. 우리는 한국 음식점으로 향했어요. 미카가 자주 간다는 곳이었습니다. 식당에 들어서자 한국 드라마에서 보던 것과 비슷한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어요. 미카가 메뉴를 추천해 주었습니다. 매콤한 떡볶이와 김치찌개를 주문했어요. 음식이 나오자 그 향과 색감에 먼저 반했습니다. 첫 입을 먹고 매운맛에 물을 급하게 마셨지만 이상하게도 계속 먹게 되는 중독성이 있었어요. 식사 후 미카가 한국 여행을 계획 중이라며 같이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해외여행은 사치라고 생각했고 요즘 물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여행비를 쓰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미카는 한국이 일본보다 물가는 높지만 교통비는 싼 편이고 로컬 음식점을 이용하면 생각보다 저렴하게 여행할 수 있다고 설득했어요. 돌아오는 전철에서 한국 여행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해외여행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어요. 여권도 없었죠. 하지만 최근 몇 개월간 한국 문화에 빠져든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드라마와 음악으로만 접하던 나라를 직접 가볼 수 있다면 어떨까요? 작은 원룸 창문 너머로 보이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여행에 대한 꿈을 키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나자마자 여행 저축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메르카리에 더 많은 물건을 올리고 점심 도시락을 더 저렴하게 준비하며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기로 결심했어요. 한국 여행을 위해 더 철저히 절약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사에서도 한국 여행에 관한 정보를 틈틈이 찾아보았어요. 서울의 숙소 가격, 교통비, 식비 등을 계산해보니 생각보다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특히 미카와 함께라면 숙소비를 절반으로 나눌 수 있었어요. 요시다에게 슬쩍 여행 계획을 말했더니 그녀도 얼마 전 한국에 다녀왔다며 좋은 정보를 알려주었습니다. 주말에는 처음으로 여권 신청을 위해 구청에 갔어요. 처음 해보는 일이라 긴장됐지만 생각보다 절차가 간단했습니다. 여권 사진을 찍고 신청서를 작성하는 동안 설레는 마음이 커졌어요. 이제 정말 해외여행을 준비하고 있다는 실감이 났습니다. 구청에서 나와 근처 서점에 들렀어요. 한국어 회화책과 서울 여행 가이드북을 구입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책을 펼치며 여행 계획을 구체화했어요. 미카가 추천한 성수동과 홍대 지역을 중심으로 일정을 짜보았습니다. 관광지보다는 현지인들이 즐겨 찾는 카페와 식당, 그리고 감각적인 셀렉트샵을 방문하고 싶었어요. 그날 저녁 유튜브에서 한국 여행 브이로그를 찾아보았습니다. 다양한 지역과 음식, 쇼핑 장소들이 영상으로 펼쳐졌어요. 특히 동묘시장이라는 곳이 눈에 띄었습니다. 레트로한 분위기와 독특한 패션을 자랑하는 시장이었어요. 한국의 중고시장을 방문해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았습니다. 여행 계획을 세우면서 문득 일본의 경제 상황이 걱정되었어요. 뉴스에서는 계속해서 물가 상승과 임금 정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특히 쌀값 폭등은 심각한 문제였어요. 일본인에게 쌀은 단순한 식품이 아니라 문화적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행을 준비하는 게 맞는지 고민되었어요.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매일 같은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더구나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은 이제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제 일상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소소한 행복을 찾는 방법이 한국을 통해 더 넓어질 수 있다면 그것도 의미 있는 투자라고 생각했어요. 2달 후 드디어 여행 당일이 되었습니다. 설렘과 긴장이 뒤섞인 마음으로 하네다 공항에 도착했어요. 미카는 이미 도착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로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출국장으로 향했어요. 처음 타는 비행기라 긴장됐지만 미카가 옆에서 차분하게 절차를 설명해 주어 안심이 되었습니다. 비행기에 올라 창밖을 내다보니 도쿄의 풍경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어요. 2시간 남짓한 짧은 비행이었지만 마음은 이미 서울에 가 있는 듯 했습니다. 기내에서 마지막으로 한국어 회화책을 펼쳐보았어요. 감사합니다. 얼마예요? 맛있어요. 같은 기본 표현들을 되새겼습니다. 김포공항에 도착하자 한글로 된 간판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드라마에서만 보던 글자들이 현실에서 마주하니 신기했습니다. 미카의 안내로 공항철도를 타고 시내로 향했어요.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모습이 너무 새롭고 흥미로웠습니다. 높은 빌딩들 사이로 산이 보이는 풍경이 도쿄와는 다른 매력을 풍겼어요. 미카가 예약한 숙소는 홍대 근처의 작은 게스트하우스였습니다. 깔끔하고 아담한 공간이었어요. 짐을 풀고 잠시 쉰 후 우리는 근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미카가 추천한 곳은 현지인들이 많이 찾는 곳이었어요. 입구에 줄이 길게 서 있었지만 맛있는 음식을 위해 기다릴
가치가 있다고 했습니다. 드디어 자리에 앉아 된장찌개와 불고기를 주문했어요. 음식이 나오자 그 풍성한 반찬과 향긋한 냄새에 입맛이 돌았습니다. 첫 입을 먹는 순간 드라마에서 보던 그 맛이 실제로 느껴지는 것 같아 감동했어요. 미카에게 음식이 맛있다고 표현했더니 그녀는 한국어로 맛있어요 라고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서툰 발음으로 말해보니 옆 테이블의 현지인들이 미소 지으며 쳐다보았어요. 식사 후에는 홍대 거리를 산책했습니다. 밤이 되자 거리는 더욱 활기를 띠었어요. 다양한 스타일의 사람들, 음악이 흘러나오는 카페들, 독특한 디자인의 상점들이 즐비했습니다. 길거리 공연을 하는 청년들 앞에 잠시 멈춰서서 그들의 음악을 들었어요. 데이식스의 노래를 커버하고 있었는데 직접 듣게 되니 더욱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 편의점에 들러 한국의 과자와 음료를 몇 가지 샀어요. 일본 편의점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제품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숙소에 돌아와 창문을 열고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았어요. 낯선 도시에 있지만 이상하게도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내일은 어떤 새로운 경험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하며 잠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성수동으로 향했습니다. 미카가 요즘 가장 힙한 동네라고 소개해준 곳이었어요.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에 감탄했습니다. 깨끗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이 인상적이었어요. 성수역에 내려 거리로 나오자 공장 건물을 개조한 듯한 세련된 카페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미카가 추천한 카페에 들어갔어요. 높은 천장과 투박한 콘크리트 벽면, 그리고 세심하게 배치된 식물들이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아메리카노와 아보카도 토스트를 주문했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거리를 바라보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일본에서의 바쁜 일상과는 다른 편안함이 느껴졌어요. 카페를 나와 주변 셀렉트샵들을 둘러보았습니다. 독특한 디자인의 옷과 소품들이 진열되어 있었어요. 일본에서는 보기 힘든 스타일의 제품들이 많았습니다. 한 가게에서 심플한 디자인의 에코백을 구입했어요. 기념품으로도 좋고 일상에서도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오후에는 미카의 제안으로 동묘 시장으로 향했어요. 지하철에서 내려 거리로 나오자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펼쳐졌습니다. 레트로한 간판들, 중고 옷가게들, 그리고 독특한 패션을 한 노인들이 눈에 띄었어요. 미카가 이곳은 한국의 어르신들이 모이는 중고시장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시장을 천천히 걸으며 다양한 가게들을 구경했어요. 빈티지 옷부터 골동품까지 다양한 물건들이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화려한 색상의 옷을 입고 멋을 낸 할아버지들이었어요. 그들의 독특한 패션 감각에 감탄했습니다. 작은 가게에서 빈티지 브로치를 발견하고 구입했어요. 일본의 부고프나 세컨드 스트리트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저녁에는 미카가 알고 있는 작은 식당으로 갔어요. 현지인들로 가득 찬 소박한 장소였습니다. 미카가 주인에게 우리가 일본에서 왔다고 말하자 주인은 환하게 웃으며 특별 메뉴를 추천해 주었어요. 순두부찌개와 파전이 나왔습니다. 처음 맛보는 음식이었지만 입에 잘 맞았어요. 식사를 마치고 주인에게 감사 인사를 한국어로 전했더니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 한강이 보이는 곳을 지나게 되었어요. 밤에 빛나는 한강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잠시 벤치에 앉아 강을 바라보며 이번 여행에 대한 감상을 나눴어요. 일본의 불안정한 경제 상황과 높아진 물가 속에서도 이렇게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다는 것이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미카에게 여행을 함께 와줘서 고맙다고 말했어요. 서울의 밤하늘 아래에서 우리는 내일의 계획을 세우며 설렘 가득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행 마지막 날 아침부터 비가 내렸습니다. 창문을 열어 서울의 빗소리를 들으며 커피를 마셨어요. 오늘은 날씨 때문에 실내 활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미카가 추천한 서울의 대형 서점으로 향했어요. 비가 내리는 거리를 우산 아래에서 걸으며
지난 며칠간의 추억을 되새겼습니다. 서점에 도착하자 넓은 공간에 가득한 책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한국어로 쓰인 책들이지만 표지 디자인과 레이아웃만으로도 충분히 즐거웠습니다. 외국인 섹션에서 일본어 번역본도 몇 권 찾을 수 있었어요. 특히 한국 문학 코너에서 번역된 소설 한 권을 구입했습니다. 서울의 일상을 담은 에세이였어요. 점심으로는 비 오는 날에 어울리는 따뜻한 국수를 먹었습니다. 미카가 칼국수라고 소개해준 음식이었어요. 쫄깃한 면발과 담백한 국물이 비 오는 날씨에 딱 맞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카페에 들러 디저트와 함께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어요. 한국의 카페 문화가 일본과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더 여유롭고 편안한 분위기였어요. 오후에는 미카의 제안으로 한국 화장품 매장을 방문했습니다. 다양한 브랜드와 제품들이 진열되어 있었어요. 샘플을 써보며 일본에서 구하기 어려운 제품들을 몇 가지 구입했습니다. 직원이 친절하게 피부 타입에 맞는 제품을 추천해 주었어요. 미카는 한국 화장품이 품질 대비 가격이 합리적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저녁에는 특별히 한식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을 방문했어요. 미카가 마지막 날을 기념해 예약해둔 곳이었습니다.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한식 코스 요리가 나왔어요.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플레이팅된 음식들은 보기에도 아름다웠고 맛도 훌륭했습니다. 여행 내내 절약 모드였지만 마지막 밤의 특별한 경험은 아깝지 않았어요. 식사 후 숙소로 돌아와 짐을 정리했습니다. 구입한 물건들을 가방에 넣으며 이번 여행의 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짧은 여행이었지만 많은 것을 보고 느꼈습니다. 특히 한국의 일상 속에서 발견한 소소한 즐거움들이 제게는 큰 의미로 다가왔어요.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향하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지나가는 것을 바라보며 다시 올 것을 다짐했어요. 비행기 안에서 미카에게 다음 여행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다음에는 더 길게, 더 많은 곳을 방문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미카는 기쁘게 동의했습니다. 하네다 공항에 도착하고 미카와 작별 인사를 나눈 후 마치다로 돌아가는 전철에 올랐어요. 창밖으로 펼쳐지는 익숙한 일본의 풍경이 어쩐지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여행을 통해 보고 느낀 것들이 제 시각을 조금 변화시킨 것 같았어요. 원룸 문을 열고 들어서자 작은 공간이 반겨주었습니다. 여행 가방을 내려놓고 창가에 서서 마치다의 밤하늘을 바라보았어요. 일본의 경제는 여전히 불안정하고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쌀값 폭등 소식은 여전히 뉴스의 주요 주제고요. 하지만 이제 제게는 소소한 행복을 찾는 새로운 방법이 생겼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보며, 한국 음악을 들으며, 그리고 언젠가 다시 방문할 서울을 꿈꾸며 일상의 활력을 찾게 되었어요. 여행은 끝났지만 한국과의 인연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사야카 씨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불안정한 경제와 높아지는 물가 속에서도 작은 행복을 찾아가는 사야카의 여정은 많은 분들께 공감을 얻었으리라 생각합니다. 한국 문화를 통해 새로운 즐거움을 발견하고 첫 해외여행이라는 도전을 통해 성장해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일상에 지쳐 작은 행복조차 놓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야카처럼 새로운 문화와 경험에 마음을 열고 소소한 즐거움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의미 있는 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일상 속에서 자신만의 소확행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계속해서 좋은 사연을 소개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